묶은 꿈 몽이도원도 조선의 봄 1487년 시간이 건든 법자 일적인 문명의 시대 어, 몽이도 원도를 통한 조선 전기 문화사를 살펴볼 수 있다 없다 있다. 2026년 일본 교토 한 대학의 지하 수장도 어둠 속에 검거인 두루마리가 펼쳐진다. 한국인 연구자 윤서아이나 드러난 600년 전의 문명. 윤서한 내가 기자로 내가 쓴 것 같은데 AI 기억 능력도 나고 놀랍군. 내 기억력도 나쁘진 않아. 1487년 세종 29년 조선 문화의 절정. 음, 그림의 일부죠. 이게 집도 있고 왕자의 꿈 화가의 그 21명의 찬시 조성이라는 용어. 아, 체육 이런 걸까지 춘기 체육 운동 평균사애인데 평균관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하급은 아닌데 좋은 슬픕니다. 마지막 산문의 미스터리. 그림을 완성한 것은 인류 최고 정치인과 학자들이었다. 그러나 가장 마지막 우체를 남긴 이는 정승도 제도학도이었다. 음악 관리 기술만 최고 성공의 기초가 되는 뭐큰 의미는 없죠. 토부상의 마지막에 임무였던 것 같은 거고, 이게 그 정함, 표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미지수다. 보관의 형태도 또 어떻게 됐는지, 뭐, 표구한 사람이 그냥 순서를 정해서 만들면 되는 거죠. 어떤 의미를 갖기보다는 객관적으로는 이 사람이 언제 찬씨 천문을 썼는가 이거죠. 1447년 한양 문명에서에게 훈민정음, 용사직설, 직정상, 학폭개관, 행정과 행정관, 이 거대한 배경문제 인식을 신청. 그, 흥망성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흥성, 쇠망, 흥성, 흥성, 쇠망, 쇠망이라는 말은 흥성하다, 도 있을 것 같고, 이게 흥성했던 시기이죠. 세종 치하 29년. 많은 업적도 쌓이고 그런 결과물로서의 또 몽유도원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쇠망은 아니. 쇠망이 이제 쭉 다가오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쇠망은 또 아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산가와 천천 한편도 복사코 시들어진 산길이었다. 그것은 특혜가 없었다. 비에 당해서 태어나 부교적 위상의 누림도원을 이야기하다. 안경, 보아서한 어떤 꿈인가요? 신부는 낮이나 저녁으로 승격받은 건축에 상태하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신분이 상승을 한 거죠. 안경도. 마치 장영실, 앞에 장영실이 신분 상승을 했듯이. 근데 장영실은 노비에서 출발한, 반노에서 출발을 한 거고, 안경은 수능 안씨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신분으로 출발을 했느냐라는 건데, 도와서 화원이 되었다라는 거는, 화원의 신분 자체가 그 양반인 거는 아니다. 그러면은, 어떤 신분이었을까라는 거죠. 그거의 퀘션 마크. 안견은 누구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재능에 의해서 신분이 상승을 했어요. 뭐 세종 시기에는 특이하게 세종이, 어, 성리학적인 거에 그 매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특히나 과거 시험 제도에서 인재를 발탁하는 부분도 있었고, 물론 다 뭐 대다수가 유수 양반가와 음서 또는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사람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어떤 재능이 있는 사람에 대한 아, 처우
그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재능을 인정받아서 그 화가 중에 그런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안견도 있고 최애도가 또 있는데 어진을 그린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그냥 선심을 팍팍 쓰는 거죠. 너 이제 포근해. 근데 그런 배경이 아, 조선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퀴가 그런 배경이니까 없고 송나라 때 또 원나라 때 그 화가들의 어떤 그 지의 향상 이런 것들이 종종 보인다. 왜냐하면 당시의 예술가는 뭐 음악가가 당시의 예술가가 되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화가는 당시의 최고의 예술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주 인기 있는 사람이면은 신분 상승할 기회가 또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안견의 아들 안소희는 과거에 급조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조선왕조실록에. 물론 아, 감찰이 되려다가 아버지가 화원 도서 화원이었는데 어찌 감찰을 할 수 있냐 이래서 감찰을 못 되지만 아마 배수를 못한 건 아닐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어, 관상이라는 영화 스토리에 보면, 관상으로 나오는 송강호, 아들로 나왔던 과거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가지고, 어떤 그런 좀 비운? 이런 것들이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삼천포로 빠졌는데. 이 시기의 이야기 중에서 최후의 만찬과 살짝 비교했는데 그 내용은 안 넣는데 그것만 따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했으면 1447년 문화 네트워크와 대략 50년 후인 1497년 정도에 그 이탈리아 밀라노 공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최후의 만찬을 그리죠. 그런 뭐 이야기 비교도 할 수 있다. 엄진한 현수, 숨겨진 동굴 성로, 만개한 구름대원 등등을 안전의 그림에 드러나 있다. 그림이 니다 국가의 정신을 주장하는 운명의 선진관, 명문당의 선생님 있으면 최양 된다. 최양의 소나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최양은 그러니까 생원시를 합격해서 뭐 생민관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음소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최양의 부친이나 아버지나 이런 사람이 공신이나 이렇게 됐겠죠. 근데 김담이라는 사람은 17세 정도의 나이에 성원시에 합격을 해. 그래서 아마 성균관에 들어가서 과거 시험을 합격하고 주변전 학자가 돼서 실정산의 일종의 그 수학자이자 천문학자로서 이름, 이름을 날리죠. 김나무. 예. 과거는 나무가 아니라고 해도 됩니다. 굉장히. 어쨌든 취향은 그렇게 공부를 해서 문서로 들어왔지만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하고 집현전 학자가 됩니다. 이 취향은 아마도 1413년 이 정도에 태어난 것 같아요. 안평대군보다는 한 5살 정도 많고 그렇습니다. 성리학, 천문학, 음악, 예법, 역사, 시문 같은 것을 가르치는 선생관. 그중에 이제 그 모의도원도 관련한 산문을 쓴 사람 중에서 박연이 있고 성균사회가 있는데 성균사회는 성균관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일종의 교수였다. 그리고 어, 일단은 최항과 김담은 성균관의 유생이었다라는 게 아마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고 그 외에 유명한 집현전 학자들 예를 들어서 박팽면, 성상은, 신숙주, 이계 등이 성균관에서 공부를 했느냐 이건 좀 찾아봐야 되는데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이 그 농이동원도하고 관련된 부분 중에서의 그 성균관 아마 또 정인지 같은 사람도 성균관하고 연관이 있지 않을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연양, 아주 나이가 많았던 하연양이 찬문에서
안평대군을 문단의 고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안평대군의 지위 또는 역량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지 신수도 지식입니다. 근데 김종서는 사실은 뭐 무장을 가장한 군인이죠. 이 21명의 셔는 단순한 예술 감상평이 아니다. 왕자의 문화적 경력을 취하고 조선 이상을 공연된 단계를 사회적 계약까지 그렇다. 왕의 비전, 세종 왕자의 후원, 천재의 그 학자들이 연구된 설정 등입니다. 상당히 그 정점을 보여주는 작품 중에 하나다. 농도운동. 그래서 의미가 있다. 요거는 빼고 굳이 몽유도원도와 계유정난을 연관시킬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페이지는 뺍니다. 어, 이거 역시도 뭐 똑같은 얘기고. 그리고 현재 진행형이죠. 어쨌든 근데 이 글을 쓰는 이유가 꿈꿈 몽유도 원도에서 찾은 꿈 몽유도 원도로 가는 부분은 뭐 그림을 어, 규장과 의계처럼 한국으로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고 하죠. 중요한 부분이죠, 아주. 이게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의 본질을 찾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의미 파악하는 것. 그래야 얼만큼 중요한지. 그것 때문에 이 그림의 가치가 더 선정부지로 솟는다. 그래봤자 뭐 돈이라는 거는 뭐, 뭐 중요하지만 100원, 어떤 그림이 100원짜리고 어떤 그림이 100억짜리다. 그러면 100원과 100억이 그 그림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림 자체는 그림일 뿐인 거죠. 이상한 얘기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 그거는 있죠. 이건 중요한 문제죠. 알 수 있다면 상상을 하라. 한 폭의 그림은 어떻게 이끌냐는 역사를 정하는가. 천년 얘기를 했어요. 한평대군은. 이 그림이 천년 동안, 천년, 천년이라고 하면 신라의 역사를 얘기하는데, 안평대군은 천년 후에 이 그림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죠.